동국대학교 병원 대장암센터 황대영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전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암 전이는 다른 암의 전이하고 달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완치를 보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대장암에 있어서 전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장암이 이제 어디로 옮아가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한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옮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전파라 그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이제 전파가 있겠고, 이건 뭐 가장 흔한 거죠. 혹이 자꾸 커지는 거겠죠. 두 번째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가는 전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관을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림프계라 그래갖고 혈관 옆에 이제 림프계가 있는데 림프계가 이제 거길 타고 암세포가 가는 경우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복막, 그러니까 우리 배를 싸고 있는 막을 따라서 착상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막전이. 그 다음에 의인성 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하다가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착상을 해갖고 생기는 경우. 이제 요새는 복강경 수술하면 이제 그 포트를 집어넣는 포트 사이트로 이게 이제 암세포들이 이렇게 빨려 올라오면서 거기에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상체 퍼지는 경우들,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대장벽을 통한 거는 워낙 혹이 커지는 경우라 그건 제외하고 우선 혈관을 통한 전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전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흔하고 대장암에서 가장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간입니다. 간이 가장 흔한 전이고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그 주된 목표가 대장이 아니라 간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간 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발성으로 좌우가 다 생겨서 남을 간이 없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간이시라면은 적어도 30% 이상은 좀 남겨야 이분이 이제 결국 생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남길 수 있다 그러면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줄여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끔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도 벌써 한 12년 전에 구불결장암이 이제 간에 갔는데 간에 또 깊은데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하는 선생님이 이걸 다 띄었다가는 간 이식하고 똑같이 다 띄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그럼 대장암을 먼저 우리가 제거를 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24회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고 간 수술하는 선생님이 이제 수술해도 되겠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띄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지금까지 재발 전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술이 안 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서 수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율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라고 보통 책에는 나와 있지만 잘하면 이제 2분의 1까지도 45% 이상까지도 우리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폐전입니다. 폐로 가는 경우들인데, 폐는 이제 간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재생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뭐 한두 달 내 부피가 그대로 옛날 부피처럼 커지거든요. 모양은 이제 똑같진 않지만 크기는 이제 부피가 한 2달 내에 그냥 다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폐는 이제 스펀지처럼 돼 있어서 이거 재생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폐에 만약에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개수가 적어야 됩니다. 개수가 많게 되면 폐를 다 띄어버리면 결국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개수가 적어도 뭐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 5개 내외, 뭐 어떤 분은 10개, 뭐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최소한의 개수가 좋겠다.
개수가 적은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띄워주는 게 해볼만 하겠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재생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뛸 때 이제 조금씩 띄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피를 통해서 가는 게 간과 폐,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여자들의 경우 난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난소 전이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은 뭐 두세 달 안에 거의 온 배가 다 난소로 차지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 즉시 빨리 이제 띄워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난소 전이죠. 난소암이 아니라 난소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띄워줘도 완치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냐는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워낙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낫는 건지 안 낫는 건지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도 보면 10년 지났는데도 난소 전이했는데 멀쩡한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난소 전이는 뛸 수 있을 때 빨리 띄워주지 않으면은 생존해 계신 동안에도 굉장히 이제 고통이 되기 때문에 뛸 수 있는 한 빨리 띄워주는 게 좋겠다. 그게 치료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흔치 않은 아주 뭐 한 4% 내외인데 뼈로 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뼈로 가게 되면 상당히 통증이 오는 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한데, 다행스러운지 몰라도 그렇게 대장암에서는 뼈로 가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은 뼈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경우도 단독일 경우에는 뭐 뛸 수 있으면 띄워주고, 안 되면 이제 거의 방선 치료 같은 걸, 그러니까 사이버 나이프나 감마 나이프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타고 가는 거 말고 림프관을 타고 가는 전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고, 아직도 림프관을 타고 간 전이가 이게 전신의 병이냐 아니면은 어떤 국소적인 병이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의학적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할 때 대장암 주위에 림프절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를 우리가 림프절 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수술하는 범위에 있는 림프절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수술을 해서 떼어내서 확인을 해서 이분은 림프절 전이가 있다 없다 해서 병기를 알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근처에는 없고 아주 멀리 떨어진데, 뭐 목이라든지, 아직 지금까지의 이론은 이거는 이미 전신으로 퍼진 거라서 그렇게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논란이 나오는가 하면은, 림프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기관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염증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암에서는 얘가 이제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로 역할 중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기 갔으니까 이 다음 정거장 가야지, 다음 정거장 가야지, 이렇게 가주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중간을 그냥 스킵하고 그냥 나 급행으로 쫙 타고선 여기로 가버려. 이런 이제 두 가지 전이 이론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론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니까, 우리가 수술을 해서 낫는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거고, 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처음에 아예 멀리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림프절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띄워주는 게, 멀리 갔을 때 이거 띄워주는 게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제 림프절 전이는 과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지만 정립이 확실하게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요새는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많은 이제 좋은 약제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복막 따라가는 거, 복막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막전이는 이제 이 배를 싸고 있는, 그러니까 배 장기들을 싸고 있는 비닐막 같은 겁니다. 보호막인데 글로 이제 떨어져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걸 복막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복막전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복막을 다 걷어내는 이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복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도 떼어내고 뭐 대장도 다 떼어내고 뭐 자궁 띄고 유방 난소 띄고 뭐 비장 띄고 그러니까 뭐 배 안에 남는 조직이 별로 없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복막전이 절제술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수술이 너무 범위가 넓고 합병증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복막전이 절제술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처에 착상하는 거는 이제 의인성 정이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세포가 수술 중에 떨어져 나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강경 수술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복강경 투관침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막 이렇게 회오리처럼 돼가지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뱃속에 암세포가 떠다닐 때는 글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에 이제 착상을 해갖고 결국 그쪽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암 수술에는 초기에 복강경 수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막 전이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게 조금 금기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그 의인성 정이라 그래갖고 착상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좀 흔한 게 용종을 띄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이럴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내시경을 하시다가 용종을 띄었는데 암이 생겼다 그래갖고 그냥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절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띄어낸 걸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제 띨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그 띄어낸 거에 암세포가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암세포였다라든지 암이 침투했는데 점막하층이 두 번째 층인데 점막하층에서도 깊이 들어갔다든지 그 깊이가 절대치로 1mm가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띄어낸 이 면에 내시경으로 띄어낸 면에서 절단면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암세포가 걸려 있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죠.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십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장에 막혔을 때는 이제 스텐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요새는 이제 수술을 한 번에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막힌 거에는 예전에는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장루를 빼고 대장을 암 조직을 띄고 다시 넣어주고 하는 수술을 3번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이제 바로 관장을 해서 응급 수술이 아닌 그냥 일반 정규 수술로 우리가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이제 항암제가 있고 표적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는데 뭐 표적 치료제까지는 다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는 조금 이제 처음 들어보셔서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면역 세포 중에 이제 T 림포사이트라고 T 림프구가 있습니다. T 림프구는 면역 체계에서 면역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암세포하고 우리가 있을 때 암세포가 없을 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 T 림프구가 너무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절하는 그 기전이 있습니다. 그 조절 기전을 교묘하게 암세포는 이용해서 자기도 피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림프가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그 자가 면역 병이라 그래갖고 자기 몸을 공격을 하니까 그런 걸 못하게끔 방어 장치를 해놓은 걸 갖다가 나도 이용해 갖고 암세포가 이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역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T 림프구에서 이 암세포를 갖다가 안 건드리게 하는 걸 건드리게 만들게 그걸 딱 차단을 하면 얘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 게 이제 면역 치료제라 그러고 면역 항암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분들은 다 유전성 직장암 환자들이었고 젊은 환자들이었는데 14명을 갖다가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써가지고 전부 다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유전성 종양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 대신에 이제 약으로
유전성일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적인 보조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 표적 치료제는 보조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지금 전이 얘기를 했었는데 간 전이를 수술하고 나서 보조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구가 있는데 다 상반된 결과를 보여가지고 그 보조 치료가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들이 지금 논란이 아직 되고 그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대장암 예방법은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대장암의 전 단계인 용종 중에도 선종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4번의 강의를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생활 수칙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40대가 넘었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은 꼭 받아보십시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능한 한 이 균형 잡힌 식생활 하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장암은 운동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 습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고 또 옛날 이제 우리 임금님들의 변을 어이가 검사를 했다 그러듯이 배변 습관, 자기 배변 습관과 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그러면은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장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대장암 전이와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한 마지막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방청객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평소에 장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고령 이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제일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운동은 예방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장암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십시오 하는 거. 요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뭐 술 담배는 어차피 모든 암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이제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 근데 식생활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이제 그 뭐랄까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고열량 고지방 식이가 과연 대장암을 일으킬 거냐 아니라는 이제 반론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운동만큼은 이제 그야말로 이건 아마 계속 운동을 하면 장 운동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대장암에 대해서 쉽고 또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했으면 좋을 뭐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미국도 지금 젊은 층에 이제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라 그랬고 우리도 사실은 10만 명에 약 12명 내외로 아직도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가 잘못되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인터넷 생활 그다음에 우리 핸드폰 뭐 여러 가지 이런 IT 기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모든 게 이 핸드폰 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원인이 첫 번째가 아닐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음식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 잡히게 드시려면은 엄청나게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도 써야 되고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요리도 얼마나 그 힘이 많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냥 간편식을 그냥 갖다가 쉽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걸로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을 높여주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암 명의 이 교수님과 만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4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워요, 교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또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네, 계속 대장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기의 그 생활 습관, 특히 변에 대한 관심, 변 보는 습관에 대한 변화를 자기가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여자 교수님께서는 자기 변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가 살짝 묻어 나오는 걸 보고서는 대장암이 있지 않겠나 하고 검사를 해서 조기암을 발견한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근면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변 습관이 조금 변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심이 이런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